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노스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BYD 코리아의 신차 발표회에 왔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BYD 역사, 모델 라인업, 브랜드 라인업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나온 신차는 아토3부터 C1, C-라이온까지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제품에 대해서는 글로벌 오토노스 원선우 기자가 별도로 리뷰를 올릴 것이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이번 행사에 대해서 인상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BYD는 회사가 생긴 지는 30년이죠. 자동차 시작한 지는 20년이고요. 우리나라에는 2016년에 BYD 코리아 설립이 됐고요. 2010년부터 버스를 생산했고요. 지게차도 하고요. 경전차도 하고요. 복잡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하느라고 BYD의 고용 인원이 90만 명, 연구 인력 인원이 11만 명,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구조입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그들이 말한 대로 글로벌 업체로서 성장할 것인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중국 업체들이 발표해서 한 건 느낀 거지만은 세계 간의 차이가 큽니다. 저만 하더라도 서구식 사고방식에 주로 이제 몰입돼 있죠. 유럽식 또는 미국식 그런 사고방식에 매도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항상 중국 업체들은 좀 속되게 변하면 하는 짓이 다르다. 그들이 하는 태도가 다르다. 옳고 그름이 아니고 좋고 나쁨이 아니고 다르다는 겁니다. 문제는 저는 항상 주장을 했지만은 시장은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BYD가 작년에 427만 대 팔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올해 552만 대를 예상한답니다. 내년에 620만 대를 예상한답니다. 이 성장을 과연 지금 이 시대에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시장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다고 말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도 작년에 모두가 다 판매가 하락했습니다. 그것도 중국 시장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 하락을 만큼 중국 시장 커가는데 얘들의 판매가 줄어든다. 그 이야기는 중국 차들이 밀려 들어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중국은 저가차만 있는 게 아닙니다. 팡첸바오도 있고 비싼 브랜드가 양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효과를 낼지는 모릅니다. 다만 제가 느낀 것은 큰 틀에서 중국은 지금 과거에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했을 때처럼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 자, 제로섬 게임 하려면 자본력이 충분해야 되죠. 그때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 제로섬 게임을 이길 수 있었던 배경은 대만이나 일본 업체들은 같은 계열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외로 모든 자금을 해결해야 됐습니다. 근데 삼성은 삼성 그룹 내에 워낙에 많은 회사가 있어서 다른 회사 자본을 갖다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지금 중국은 BYD 차원이 아니라 중국 차원에서 그 자본력을 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 정부가 지금도 구매세를 면제해주죠. 보조금은 2020년 말에 중단했지만은 구매세를 면제해주고 지방 정부별로 보조금 별도로 또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동차 회사사 기술 지원금을 또 합니다. 또 근본적으로 앞으로 경쟁력이 될 반도체 분야에서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면서 1년에 190조씩 씁니다. 소프트웨어는 어떻고요? 지금도 하오모라든가 썬더볼트라든가 GNG 로보틱스라든가 이미 많은 회사들이 기술력에서 미국 회사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특히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AI 분야에서는 중국이 더 앞선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모든 엔지니어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가 AI를 지금 이야기하지만은 AI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완전히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가 구축돼야 되고 어마어마한 전력이 충당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요즘 스마트카를 떠들고 자율주행을 떠드는데 이번에 미국 LA 산불 사태 봤듯이 그 폭풍 때 봤듯이 시속 113km 속도에서 자율주행차는 다 기능을 못했습니다. 테슬라도 안 됐습니다. 날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자연의 첨가만상을 소화할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러면 뭘 이기느냐? 바로 그 전 단계 ADAS라고 하는 단계에서 중국식 표현은 스마트카라고 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상품성을 올려야 되는데 이미 현대차가 중국화를 했죠. 썬더볼트하고 하오모하고 GN 로보틱스에서 협업을 해서 중국화를 하기 시작했듯이 그런 식으로 중국 기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BYD가 미는 게 아니고 중국이 민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중국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 시장 점유율이 61%입니다. 이 속도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은 중국차가 중국을 끄는 것은 최근에 일본 손해보험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동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동하는 수단일 뿐이다가 55% 나왔습니다. 달리는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19.5% 나왔습니다. 이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과거처럼 펀투 드라이브는 개념은 점점 약해집니다. 대신에 차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 시대에 차 안에서 중국차는 그것을 그들의 중국차 전체 하나의 이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걸 스마트카라고 부르죠. 아직 이 아토3나 힐라이언은 그렇게 완전히 스마트카로서의 성능을 다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또 샤오펑이나 샤오미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죠. 그러나 그들이 개발하고 있는 차체 플랫폼, 이 아키텍처 이런 것들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다만 여전히 오늘 느낀 것은 리파이먼트라고 그러죠. 마지막 마무리에서 제가 2년 전에 보고 2%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확실히 채워졌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디자인을 호불호를 떠난다면 리파이먼트에서도 지적받을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BYD가 오늘 발표하면서 가장 크게 내세운 것은 코나 일렉트릭 가격인데 그보다 약 1,000만 원 싼 3,000만 원대 초반의 가격을 이 아토스를 내놨다는 겁니다. 자, 원래 2달 전에 한국 기자들이 BYD 공장 갔을 때 싸게 팔 의향이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는 싸게 가격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몇 대 팔 목표는 없다라고 했는데 딜러가 6개 삽니다. 딜러는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절충점 찾아서 수익성을 내느냐가 앞으로 BYD 코리아 장점입니다. BYD 본사는 쉽게 말하면 투자한다는 개념을 가더라도 그걸 가지고 한국에서 차를 팔아야 되는 딜러들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은 과연 앞으로 또 올라오게 될 지커, 지리 자동차 브랜드의 지커, 샤오풍도 한국에 들어온다고 이제 결정이 된 것 같죠. 얘들이 들어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전히 한국 사람들은 한국차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 자부심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저가차, 보편적인 차, 우리나라는 소형차가 안 되는 시장이잖아요. 중대형차에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 차들이 그 틈새로 들어와서 소형부터 시작을 했고 중형 세단, 중형 SUV를 가져왔는데 이로 인해서 이 모델들로 한국 시장에서 BYD라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지, 더 나아가서 중국차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을지, 모든 것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시장의 평가합니다. 앞으로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